에이 설마 수업을 안 듣겠어. 저희 아직 3번까지밖에 걱정되네. 준아 어떨 것 같아 네 생각에는? 왜 나도 봐주신 거 봐서는 똑똑 조미기 송일이그 특종을 알고 그럼 다 나가겠지? 그리고 10월 모고 프린트 나온 게 8지문인가 그랬고 그게 목표치다 얘기하셨다고 했었거든? 자, 일단은 구모는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놓자. 알겠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같은 배를 탔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뭐가 다 끝날 걸로 나는 목표를 잡아요? 진도. 그 다음 주부터 뭐가 출발합니까? 복습. 복습이 출발할 건데 복습은 쌤이 주차별로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진도 쫓아오면서 빈칸 시험 능률복화 여기에 집중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목요일에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리마인드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법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나는 학생들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서 플랜 B를 제시할 거야. 어려운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하면서 맞춰가야 된다. 알겠죠? 자, 지금 봄 노트로 바로 들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 저는 봄 노트 바로 가겠습니다. 따라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빠르거나 하면 말하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 나가는 거 약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37번부터 우리 주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둘, 셋. 일상 경험에서 알아보는 마찰력. 여러분들,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작동하는 거야? 아니지. 어느 방향대로 해? 반대 방향대로. 그쵸? 그럼 마찰력이라는 건 익숙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말하는 걸 조금 들어봅시다. 이 정도로 띄우고 먼저 진행할게요. 자, 이메이진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 봐야죠. 자, 쌤 처음부터 이메이진 나온다는 건요. 도입부에서 예시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고3 선배들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도 얘기했던 거 딱 하나야. 수험장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공부했던 거 꼭 잘 찾으면서 공부하자. 끝이었거든요. 이메이진 도입부 예시 갑니다. 야, 너가 만약에 그럼 너 오늘 자전거 타고 갔겠네? 네. 그치? 그럼 저기가 태강이가 오면서 뭐 했어? 페달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태강이가 페달링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언어 레벨로드에서 말이죠. 어머, 쌤 제가 알고 있는 레벨은 원래 뜻이 뭡니까? 레벨, 단계, 또 수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로드를 꾸며주러 들어간 레벨입니다. 그럼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여야 합니다. 형용사로 나오는 레벨은 뜻이 뭡니까? 평평한이란 뜻입니다. 자, 깨알을 삼아 말씀드리면 지난주 성과표에 모고 단어 아직 안 한 사람 손 들어보겠습니다. 저요. 이제 내가 관리 더 안 할 거예요? 팔 내리세요. 냄새 나니까요. 관리 안 하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오는 거 앞으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들으면서 외워버리자. 알겠죠? 자, 네가 평평한 길에서 페달을 밟고 있을 거야. 그리고 태강이가 stop paddling 뭐 하는 걸 멈췄어? 페달 밟는 걸 멈췄습니다. 자, 그랬을 때 no force is now acting to move you forward. 당신을요 어디로 나아가도록 forward? 앞으로 나아가도록 작동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럼 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뒤에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대답이 이어져야 되죠. 여러분들 어떤 길이라고 했죠? 레벨 로드? 평평한 길. 근데 내가 페달링을 멈췄다는 건 뭐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마찰력이 작동한다. 그럼 너는 속도가 어때질까요? 느려질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래서 B부터 스타트 갑니다. 대답. 자, 그럼 how could you slow down? 그럼 너는 페달을 밟는 걸 멈추면 점차 느려질 거야. 빗금 칠게요. gradually 뜻 뭡니까? 점차.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how 이번에는 슬래시 2개로 구분을 좀 해갈게요. 자, how could you slow down? 너가 천천히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짧은 거리 안에서 조금 더 짧은 거리 안에서 어떻게 멈추고 싶으면 이라고 소재가 살짝 바뀌었어? 갑자기 멈추고 싶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럼 쌤 지금 여기는요 앞에 말했던 경우랑 똑같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달라진 경우 말하는 거예요?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how 문장을 선생님은 자 이거 봄 노트에 들을 때는 왼쪽에다가 적어. 글의 흐름 관련된 건 전환해 줄 겁니다. 자, 쌤 전환은 뭐에서 뭐로 전환을 하는 거냐면요 점차 느려지는 것에서 suddenly 어떻게?
갑자기 자 단어는 줄여서 감속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해되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내가 가다가 앞에 뭔가 애기가 막 지나가. 그럼 뭘 누를 수밖에 없어? 브레이크 누를 수밖에 없죠. By putting the brake on. 그러니까 뭘 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on 누름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자, because 왜 그러냐면요. 브레이크는요. change your movement. 당신의 움직임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왜냐? 브레이크는 뭐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동하니까요. 당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 결과 making you slow down. 너를 천천히 감속하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요? 좀 더 갑자기 감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바로 그것들은 말입니다. 쌤 이때 데이는 뭐 계속 받아주는 거겠어요? 브레이크 계속 받겠죠. 그래 이렇게 호흡하면서 자, 그 브레이크는요 must be exert. 자, 이 단어 조금 어려운데요. 뒤에 붙은 명사가 뭡니까? 힘이죠. 그럼 이때 exert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발휘하다, 행사하다 라고 번역할 거예요. 그러면 힘을 발휘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고요. 어디에다가 힘을? 자전거와 너한테 힘을 발휘하겠죠. as 뭐 하면서 말입니다. 쌤 뒤에 as는 뭐뭐 하면서 라고 번역 붙여가면 되니까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grip 잡을 거고요. 그리고 lock 비빌 겁니다. 문지를 겁니다. 뭐를요? 바퀴의 축을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브레이크 생긴 거 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탈 거야 안 탈 거야? 타요. 타야지. 포르쉐 탈 거야 안 탈 거야? 타요. 아, 그치?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좋은 차 탈 거잖아요. 그래, 나 좋은 차는 말이야.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 이 안에 브레이크 축이 이렇게 달려있거든? 쌤이 차를 좋아해서.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브레이크 패드 들어간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맞아. 그 디스크 패드라고 해. 이런데 마크까지 찍혀 있으면 좋은 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차일수록 패드가 어때요? 큽니다. 그럼 제동력이 어떤 거죠? 좋은 거예요. 그 브레이크 패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패드를 브레이크를 누르면 바퀴축에 뭐 하면서? 대답? 붙이면서, 잡으면서 걔가 뭐 하는 거예요?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당신의 움직임을 바꿔요. 화살표 빼세요. 자, 이 움직임을 바꾼다는 건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어느 쪽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작동한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this 이것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갈게요. 야, 이것 말이죠. 선생님 그럼 이때 this는 뭐 받는 거냐면요.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묶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네가 어떻게 감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감속하려고 할 때 뭘 누를 거고 브레이크 누를 거고 브레이크가 grip하고 love 할 거야 까지 다 묶어. 선생님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요. 브레이크 작동에 대한 한호야 졸리면 쓰자.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이 잘 따라와. 그리고 걔를 다음 문장에 누가 받아주는 거야? this가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힘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friction 뭐라고 부른다? 마찰력이라고 부른다. 앞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던져준 다음에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마찰력이라고 불러 라고 뭘 제시하고 있구나? 개념을 제시하고 있구나. 자주 쓰이는 수능의 구조입니다. 자,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요. which tend to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moving thing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속합니까? 감속합니까? 감속하죠. 뭐 함으로써 감속을 하냐면요. acting in the direction 이런 방향으로 acting 작동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향 얘기 나와야 돼? 반대 방향. 그래서 뒤에 보니까 opposite to movement 그 움직임에 반대되는 방향이요. that is 즉이라고 가시면 됩니다. 즉 어느 쪽으로 작동해요? backward 뒤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키워드 체크합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쪽으로 작동한다고요? 뒤쪽으로 작동한다고요. 그 결과 너를 빠르게 만들어요? 느리게 만들어요? 느리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빈칸 문제지 올리면서 카톡에 쓴 말이 있는데 키워드 위주로 빈칸을 조금 더 줄였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봅시다. 알겠죠? 자, 다음 거. Even 심지어 말이야. Without the brake sound. 뭐가 없더라도요. 브레이크 밟는 것이 없더라도요. There are. 거기에는 other friction force. 뭐도 있어요? 다른 마찰력도 있어요. 그럼 쌤, 윗부분에서는 마찰력의 일부 중에 뭘 밟았을 때 설명한 거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럼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브레이크 얘기 계속 할 것 같아? 다른 힘을 얘기할 것 같아? 다른 힘이 얘기하겠구나. 읽어보니까 그 다른 힘이 acting on you and bicycle. 바로 너와 바이서클이 작동하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 또한 마찰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너의 속도를 뭐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느리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잠시 앞장으로 돌아오세요. 봄노트 보시는 분들은. 자, 이 바이 부분부터 쌤이 이렇게 한 번만 보라색으로 다시 잡아줄 건데 이 바이 부분을 마찰력에 대해서 경우 1번이라고 잡겠습니다. 마찰력의 경우 1번 괄호 열고 무엇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작동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다시 와서 even without 이 문장 그대로 봅니다. 자, 그럼 even without에서는요 똑같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요. 마찰력 얘기하는 건 맞는데 경우 몇 번으로 전환할 거야? 2번으로 전환할 거야. 그럼 경우 2번은 브레이크는 아닐 거예요. 공란으로 납두고 읽고 나서 다시 채우겠습니다. 굿잡. 어유 좋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쌤 어떤 것이 다른 힘이 있어요? 쭉 올라갑니다. 쌤 쭉 올라갔을 때 요 단어 보여요. One of these. 그것들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these 갑니다. Other friction force. 네모 박스 쳐주시고요. 이게 위로 쭉 올라가서 one of this가 그대로 받아주겠네요. 그럼 바로 브레이크를 누를 때가 아니라 다른 마찰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요. 갑니다. Friction in the wheel, loving on the axles. 그 축에 비벼지고 있는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쌤 여기서는요 우리 요 말 그대로 한번 써보자. 마찰력 경우 2번이라고 하는 건요 축에 비벼지는 wheel 바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굳이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아도 속도가 뭐에 점점 감속될 수는 있는 거지. 자, 이런 마찰력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쌤 단어 밑줄 친 거 뭐예요? another입니다. 그럼 경우 1번 얘기했고 2번 얘기했고 몇 번까지 가겠다는 거야? 3번까지 가려나 보다. another 말 맞춰서 마찰력 똑같이. 짝대기 빼서 자 경우 몇 번 됩니까? 3번 됩니다. 괄호 열고 air resistant 바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지, 공기 저항입니다. 자, 이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you can feel. 너가 뭐 할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공기 저항. 그리고 이 공기 저항도요, push, 밉니다. 그럼 너를 뒤에서 밀어줘요? 앞에서 밀어줘요? 앞에서 미는 거죠. 앞에서 밀다 보니까 작동이 뒤로 해요? 앞으로 해요?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pushing you backward. 물결만 치고 가겠습니다. 너를 어느 쪽으로 해요? 뒤쪽으로 해요. As you and the bicycle. 당신과 당신의 바이서클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 때요? 앞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요. 그럼 쌤 볼까요? 자, 이 앞으로 움직인다는 건 내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뒤로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가 진행되는 방향입니까? 공기 저항이 진행되는 방향이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주의하시면서 자, when you apply these ideas to something around you. 야, 이거를 말이야. 너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 쌤, 그러면 보라색 한 번만 더 들어서요. 쌤, 여기 나오는 these ideas에다 네모 박스를 한번 쳐봅시다. 쌤, 지금 보니까요. 아이디어에 S가 붙었어요. 그럼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지. 앞에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지? 3가지 있었지? 화살표로 쭉 끌어올게.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까지 다 잡자.
이런 거 봄노트 쓰기 어려우면 밑에다 경우 1 플러스 경우 2 플러스 경우 3 이렇게 적어도 무방해요. 그러니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다 이 말이고, 쌤 결국 이 these 아이디어가 받아주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는 무슨 힘? 마찰력의 작용,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마찰력의 작용을 너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한번 빗대보자. Like a cart. 여러분들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면 못 끌어요. 카트 끌잖아요. 막 그런 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You can see.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What could be generating friction? 도대체 무엇이 마찰력을 발생시키는지를 알 거야. 야, 카트를 밀 거야. 이 카트를 밀 때는 주로 rubbing on the body. 그 몸체에 비벼지고 있는 축이 있는 거지. 뭐 할 때? 그것들이 rotate 뭐 할 때? 회전할 때 말이야. 그래서 왜 이것도 카트도 밀다 보면은 브레이크 잡는 거 없어도 밀면 그대로 속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브레이크 마찰력의 경우 몇 가지 나왔다? 3가지. 말만 하자. 경우 1번은 뭐? 브레이크. 경우 2번은 뭐? 바퀴. 그치. 경우 3번은 뭐까지? 공기저항. 확장시켜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까지? 카트까지. 요 정도 기억하면 돼. 됐죠? 좋아요. 빨랐니 혹시? 아니요.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 38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 하고 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제 큰 소리로 둘, 셋. 비선형 편집의 특징. 자, 승우가 아까 비선형을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더라. 승우야, 비선형이 뭔지 한번 설명해 봐 줄까? 일차항만 쓰는 게 아니라 다차항. 다차항을 쓰는 거 아주 좋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직선. 그쵸? 그럼 이게 비선형일까? 선형일까? 선형. 자,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논을 빼봐. 그럼 이거 뭐야? 라인 아닙니까? 그럼 이거 라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거를 직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조금 어려운 한자를 쓰면 선형이다 라고 말을 해. 자, 쌤 잠깐 봐봐. 선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직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반면에 비선형이라고 하는 건 위에 거와 어떤 말이야? 반대말이잖아. 그럼 얘는 직선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됐어? 야, 혹시 우리 중에 동영상 편집 좀 할 줄 아는 애 있냐? 진짜? 저 옛날에 유튜브 잠깐 공부했었어요. 아, 공부했었어? 오, 지우는 어떻게 알아? 아, 뭐야. 저 관종 진짜. 키네마스터 해봤어요. 키네마스터. 저도 쓰거든요, 키네마스터. 그럼, 키네마스터. 굿. 그럼 얘들아, 봐봐. 그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보면 내가 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냐? 아니지. 일로 넘겼다가, 절로 넘겼다가, 장면 여기다가 딱 클릭해서 넣을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순서대로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 이걸 본문에서는 랜덤 액세스라고 해요.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 무작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반면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편집만 가능해? 선형적 편집만 가능해. 그래서 왜 옛날에 방송국의 편집실 보면 PD들 막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밤샌다고 하잖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놓쳤어?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질리도록 봐야 돼. 그런 것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글입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가봅니다. All editing system입니다. 자, 모든 editing system입니다. 무슨 시스템 말할 거예요? 편집 시스템 말할 거예요. 자, 이 편집은요, 지금. 그럼 선형이야? 비선형이야?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적인 컴퓨터를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선형적인 컴퓨터를 기반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 안에서 allow, 가능하게 하는데 물결치고 별표. 자, 무슨 접근이 가능해요? 랜덤 접근, 즉 무작위의 접근이 가능해요. 무작위의 접근 무슨 말? 원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무작위의 접근을 허락합니다. To any video shot or scene. 어떤 장면, 어떤 샷이든 상관없이요. Without, 뭐 할 필요가 없냐면요. Having to fast forward, fast levers to find it.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찾기 위해서요. 빨리 감기를 하거나 빨리 되감기를 할 필요가 없이요. 괜찮나? 쌤 그러면 앞으로 랜덤 액세스가 나오면 이건 무슨 편집의 특징이고요? 비선형 편집의 특징이고요.
비선형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던 having to fast forward or fast reverse. 이거는 무슨 편집의 특징이다? 선형적 편집의 특징이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비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can create, 만들어냅니다. A range of 아주 다양한 special effect, 무슨 효과? 특수 효과. 그래서 편집해봐서 알겠지만 장면 하나에 여러 효과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것도 뭐 덕분에 가능한 거야? 랜덤 액세스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얘네들은요 스페셜 이펙트를 넣어요. such as 예를 들면 뭐처럼 슬로우 모션이나 와이프나 디졸브 같은 거 해석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무슨 효과다 이 말입니까? 특수 효과다 이 말이야. 다음 거 가볼게. 또 다른 highlight of a digital nonlinear system. 이런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강점, 이점,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이점이 뭐냐면요. it's 바로 이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에 it's 그게요. random access 뭐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까? 무작위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make it easy 뭐 해줘요? 쉬워져요. 자, 근데 번역을 위해서 문법 설명을 조금만 하면 make가 오형식이고요. 얘가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끊어 해석할 때 여기서 한번 끊으십시오. make it easy 뭐해진다? 쉬워진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for 얘를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로 할 거고요. 뒤에 나온 투부정사 이하를 가목적어에 이어지는 무슨 목적어요? 진목적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번역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make it easy 뭐해진다? 쉬워진다. 자, 누가? 편집자가 뭐 하기에? 찾아내기에 이렇게 번역하면 돼. 자, 지금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쌤 저는 사실 이거 해석이 어려웠어요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구문 해석이 떨어지는 거라 쌤이 방학 때는 5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문 수업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거든.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나 잘 들어봐. 요거 어려웠다면 아직 쉬운 구문 좀 미스가 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나는요 desire shot 내가 원하는 장면이나 원하는 그런 배경들을요 without having to spend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감기를 하거나 되감기를 하면서 말이죠. 됐습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더 가볼게. 야, with non-linear editing 바로 이런 비선형적인 편집을 통해서는요 shot 어떤 장면이나 어떤 장면들이요 can be easily 아주 쉽게 added 뭐가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removed 뭐 될 수 있어요? 제거될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고요. 자, 근데 그러면서 컴퓨터는 adjust the program length 그 프로그램의 길이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automatically 어떻게 조정해줘요? 자동적으로요. 예를 들면 이거 이런 말인 것 같아. 영상이 나타난 길이가 1시간 반짜리인데 이거 1시간으로 압축해줘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게 내가 따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능한 이유도 뭐가 가능해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서. 즉 비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가능해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서. 모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괜찮죠? 다음 거 갈게. 자, linear editing 주의하세요. 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linear editing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지금 무슨 편집 얘기할 거예요? 선형적 편집을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선형적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 열고 뭐가 불가능한 거죠?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 이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 번역하는 것보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말이야. Was like composing a paper on a typewriter. 여러분들 타이프라이터는 타작이에요. 타작에 보신 적 있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럼 얘들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곳을 수정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그치? 근데 우리 쓰는 한글이나 워드나 카톡 메시지 같은 거 생각해봐. 어떻게 할 수 있지? 원하는 곳만 눌러서 그치? 지우거나 추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쌤이 타이프라이터 같은 경우도 왜 똑같다라고 했냐? 뭐가 불가능하다? 랜덤 액세스 불가. 계속 적어.
처음부터 뭐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런 특징이 있거든. 주의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연결사? if야. 그럼 얘들아, if는 주제 말할 때 쓰는 거야? 예시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이 예시는 비선형 그 편집의 예시야? 선형적 편집의. 그래서 위에 나오는 linear editing 밑으로 내려서 예시라고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was made or new information 실수가 생겼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자, 여기 컴마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if 앞에서 열어서 여기까지 닫으십시오. 조건적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그럼 뒤에 나오는 말 보자. The whole piece. 그 전체 작품이요. had to be retyped. 뭐 되어야 돼요? 다시 타이핑이 돼야 돼요. 그럼 물결 치겠습니다. whole piece had to be retyped. 위에서 나왔던 말 똑같이 반복되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무슨 편집 얘기해 준 거야, 얘들아? 선형적 편집. 그리고 제시문이 들어가는 자리가 5번이니까 올라갈게요. 자, 연결사 뭐 나왔어요? on the other hand야. 그럼 반대말로 뭐 해야 돼? 전환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은 역시 무슨 편집 얘기하고 끝나네요? 비선형 편집 얘기하고 끝나네. 반면에 이 비선형 편집은요, like using a word processing system. 아, 뭘 쓰는 거 같아? 워드 쓰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MS 워드 말이야. 그럼 쌤 워드를 쓴다는 건 또 괄호 열어요. 뭐가 가능해요? 랜덤 액세스 쌉 가능. 그럼 고치거나 추가해야 될 때 처음부터 다시 쓸 필요 없음. 그래서 5번 문자까지 있습니다. If a mistake is made, 이번에 실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이 예시는 무슨 편집의 예시예요? 선형 편집. 비선형 편집의 예시죠. 예, 5번에 이 문장 들어가야 돼요. 태강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내려서 꽂아줘야 돼요. 이게 출제 의도였거든. 괜찮지? 자, 만약 실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easily, 쉽게 deleted, 제거되거나 fixed, 고쳐질 수 있습니다. with a few keystroke, 몇 번 딸깍딸깍 하면요. and new information,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can be added 맞나요? 맞나요? added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자, 그래서 얘들아, 이 글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오면 어려울 만한 게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대로 보라색 한 번만 더 잡아줄 테니까 기억을 좀 해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요 형광펜 앞에서 끊어서요. 요 부분은 주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걸 힌트로 보면 되냐? 모든 편집 시스템은 now, 언제에 대한 얘기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현재의 편집은 모두 뭐가 가능한 뭐로 하고 있다? 비선형. 뭐가 가능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비선형 편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인 거고요. 다음에 another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읍시다. another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 묶어서, 자, 얘가 비선형의 특징 1번. 그리고 another 문장 힌트 얻어서 비선형 특징 몇 번? 2번. 다음 문장은 조금 더 외우기 쉬워. with non-linear editing, 비선형을 계속 얘기하는데 3번 문장에서는 뭐였어? 선형적 편집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위에 나오는 문장은 똑같이 비선형의 특징 몇 번으로만 잡아주시고 3번으로 잡아주시고 비슷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리니어 에디팅 문장이랑 if로 이어지는 문장까지 해서 잘 봐요. 5번 문장 앞까지만 끊는 거예요. 즉 제시문 앞까지란 얘기예요. 봄노트 하는 애들 따라오기 괜찮아? 바로 듣는 거? 그럼 이 부분을 묶어서 다시 무슨 편집 얘기할 거고요. 선형적 편집이요. 그리고 제시문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시 무슨 편집? 비선형 편집으로 돌아오고 끝난다. 이러면 외우기는 쉬울 거예요. 준원 이거 납득되니? 됐죠? 쉬어. 잘했어.
야, 니네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성인돼도 성행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투자하시게요? 망령 아니,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 너희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 비트코인 이런 거? 안 봐? 그래. 좋아. 주식도 좋지. 야,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삼성전자 주식을 받아. 어떨 것 같아? 체감 없어? 엔비디아 너무 올라서. 자, 이제 가도 돼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눈 뜨고 자면 안 되고 저 보고 눈 감으면 안 되고 알겠지? 왜 이렇게 피곤해 이거 오늘. 신시우가 괜찮으니까 바꿔나가 나락이네 오늘. 힘내세요 건아씨. 알겠죠? 바꿔나. 형이랑은 요즘 대화 좀 하냐? 쌤 주제 나야 주제. 군대 갔다 왔지. 미안해. 다른 사람 얘기를. 말이 이상하다. 미안해. 어디로 가? 몇 살이라 그랬지? 천아가지. 그치? 태영이는 형이랑 대화 좀 해? 혼자 이기는 거. 아, 집에? 거의 형 전신. 야. 자, 가자 이제. 나 주제 안 썼어. 주제가 있다. 해도 돼? 아니요. 이거 이해해도 돼요. 가자. 자, 얘들아 이거 주제 읽어줘요. 요 질문이 조금 어렵고 40번도 약간 그렇긴 한데 도약해보자. 자, 주제 읽어줘요. 둘, 셋.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준. 뭐와 뭐 이게 중요해. 실제 결과. 의도, 결과. 의도, 결과. 두 가지가 필요해. 자, 그러면 의도가 없이 결과만 좋아. 도덕이 아니야? 아니야.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늘 미스가 나. 도덕이 아니야? 아니야. 둘 다 필요해요. 이 글이라서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자,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요, is one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Thus morally bad. 봐요. morally bad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less 뭐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often than most 그 주변 사람들보다 상당히 적게 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요 thus morally good one 좋은 행동은요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than other, than most 다른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쌤 이 문장은요 그냥 얘도 난 도입부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얘는 좀 메모를 하면서 갈게요. 자, 도입부 도덕 사람 인자로 축약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덕적인 사람.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 자, 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쁜 행동 적게 해야 되고요. 좋은 행동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당연한 말이지. 자, 그런데 in judging a person 어떤 사람을 판단할 거야. 그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not only her action 못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but also her intention 무엇과 intention과 그리고 motive 뭐까지 동기까지가 are relevant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relevant라는 단어 있잖아. 이 relevant는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도입부가 지나서 도덕적인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judging, 뭘 하겠다? 도덕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 그 판단을 할 때는 나돈니 버돌소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적겠습니다. 일로 갈게요. 자, 나돈니 버돌소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생각해? 두 개 생각해야 돼? 두 개 생각하셔야 돼요. 액션, 무엇과? 행위와 그대로. intention, 의도. 모티브도 유사한 말, 뭐야? 동기. 사실 비슷한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A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must intend, 반드시 뭐 해야 돼요? intend,
의도해야 하는 거예요. Do morally good action.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를 하겠다라고 의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intend to avoid morally bad one. 도덕적으로 뭐 한 거면 나쁜 거면 뭐 하려고 해야 돼요? 피하려고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의도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한데요. 다음 문장은 둘 중에 뭐 얘기해? 위, 아래 거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must 문장 위치 맞춰서 우선 무엇이 필요하다? 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보자. 오늘 잘 듣네. 의도가 필요하다.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prevent harm to other and does not harm them simply because things do not turn out as she intend까지 닿는 거야. 와우. 쌤 이렇게 묶었더니 주어가 누구예요? A person. 얘가 주어예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is. 얘가 동사예요. 아까 이제 여기가 약간 힘들어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좋지 뭐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겠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의도. 근데 얘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건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의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단어 보면 unintentionally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럼 쌤 이렇게 인과관계 연결하시고요. 결국 1번 문장, 2번 문장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이거 이해돼요? 1번, 2번 같은 말, 결국 뭐가 있어야 한다?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자. 자, 의도 부분에다가 도덕적인 의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야. 사실 수능 문제를 푸는 거면 이 정도 읽었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신을 하는 거니까 중간 덩어리 4일까지 한번 붙여볼 거거든. 자, 직역 먼저 해볼게. 야,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는 위해를, 어떤 피해를 프리벤트 뭐 해준 거야? 예방을 해준 거야. 그럼 요것만 보면 얘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그래서 끊어보자. prevent harm to other and does not harm them. 그들에게 가는 위해를 예방해서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결과 아닙니까? 그죠? 결과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좋아요. 위해를 방지했어. 이해돼? 그런데 이 위해를 방지한 simply because 이유가 뭐냐면 things do not turn out. 일이 잘 안 된 거야. 뭐대로? 그녀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뭐해서? 않아서 생긴 거야. 되니? 그러면 쌤이 because 이하 부분에 꺽쇠를 또 묶을게요. because부터 intended까지 꺽쇠를 묶어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의도는 뭐 했어? 나빴어. 근데 그대로 일이 뭐 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뭐 한 거야? 좋은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소화가 돼요? 그럼 쌤 이거 조금만 더 예시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승준이가 목요일에 수업을 받아서 너무 띠꺼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를 뒤통수를 한 대 치려고 했어. 그치? 그럼 얘가 앞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을 들었다? 주먹을 들었다? 그럼 내 의도는 뭐야? 나빠요. 승준이 대가리 뿌개기 이거야. 그치? 도덕적으로 나쁘죠? 근데 내가 손을 든 순간 우연히 날아오는 공이 얘한테 가고 있던 게 내 손이 막아줬어. 되지? 그럼 나는 얘한테 가고 있던 위해를 뭐 한 거야? 막았어. 근데 그거 내 의도대로 일이 돼서야 꼬여서야 한마디로? 꼬여서야. 자, 그럼 이랬을 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어? 없단 얘기야. 소화돼요? 다음 거 가봐. Although, 야, 비록 말이야. This kind of situation. 바로 이런 상황. 쌤, 이런 상황이 뭐냐면요. 승준이 때리려 손 들었는데 내가 승준이한테 날아오는 공을 막아준 거야. 야, 이런 거 현실에 있어? 있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잘못됐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결과가 좋았던 바로 이런 위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 위와 같은 경우는요. generally occur. 보통 발생합니다. only. 어디서 보통 발생하냐면 슬랩스틱 무비 같은 데서나 발생을 하죠. 이거는 그냥 우리 짜고 치는 예능 같은 거 생각하거나 코미디 프로 생각하면 돼. 슬랩스틱이라고 하는 거. 비록 그렇지만 it is worth mentioning. 언급할 만한 worth 뭐는 있습니다. 가치는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냐면요. 바로 잘못된 인상을 어보이드,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쌤, 그럼 그 잘못된 인상이 뭔데요? 뒤에 나오는 동격의 대시 풀어주면서 저 투부정사로 묶었던 부분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쌤 결국 이런 것들이 언급할 가치가 있고요. 이 투부정사 이하 부분이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맞거든요. 그럼 쌤 이런 사례요. 현실에서 잘 발생도 안 하는데 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잘못된 인상은요. 의도와 상관없이 뭐만 있으면 된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그거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걸 말하겠지. 그래서 first impression 안을 보면 it is the actual consequence, 실제 결과다 이 말이야. 앞에 나오는 it과 뒤에 나오는 that을 묶어서요. 이때는 it과 that이 묶여서요. it that으로 이어지는 무슨 구문이 돼요? 강조 구문이 돼요. 그러니까 대절 이하인 건 실제 결과야. 뭐한 건 대절 이하 봐봐. count toward her.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녀를 being judged morally good or bad. 도덕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괜찮아? 그럼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이면 된다. 실제 결과면 된다라는 말이고. 그지? 근데 그게 잘 됐어? 잘못됐어? 잘못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적어볼게.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거든.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도덕성 판단은 힘내. 도덕성 판단은 뭐만 있으면 돼? 실제 결과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채택해야 돼? 어보이드 해야 돼? 어보이드 해야 돼. 자, 그런데 또 여기가 살짝 어려워. 다음에 연결사를 뭘 썼어? but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한 바를 들으면 그러면 실제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좋아야 되는구나. 의도가 좋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but 하지만 실제 결과 또한 are important. 뭐해? 중요해. 괜찮지? 자, 그럼 쌤 이제 보라색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라색 잠깐 들어서 이 but 앞부분을 끊을게요. 끊고 1번 문장 앞부분을 끊을게요. 그리고 in judging 문장을 끊어드릴게요. 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뭐로 잡았어? 도입부. 자, 두 번째 덩어리는 뭘 말했고? 판단 기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뭐 먼저 얘기해줬고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주고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덩어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겠습니까? 실제 결과도 중요한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글인 거야.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법 부분을 가볼게. 하지만 실제 결과 또한 뭐 한 거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위로 올라갈게. 5번이 답이었거든. A person.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Who always try. 항상 노력해. 항상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try to prevent harm. 피해를 예방하려고 항상 노력해. But 하지만 never does.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이 말이야. 그럼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항상 노력한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뭐가 없어? 결과가 없어. 이럴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not generally thought of as morally good. 뭐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의도가 있지만 결과가 없어? 야, 그럼 얘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 괜찮나요? 그럼 쌤, 이 문장은요, 의도가 중요하다는 뒷받침이에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뒷받침이에요? 결과. 그래서 요 문장을 앞에 나오는 important의 화살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예시 문장이라고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5번까지 갈게. Of such a person.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럼 쌤 여기서 그런 사람, 이 사람. 그럼 쉽게 적어볼까? 뭐는 좋지만 뭐가 없는. 그래. 쉽네. 아예 잘 풀어주네. 의도가 있는데 결과가 없어. 야, 그 사람은 아마 대절이야 라고 말해 질 거야. She means well. means well. 의도는 좋았지. means well. 뭐는 좋았지? 의도는 좋았지. 의미는 좋았지. 이런 말이야. But, 하지만 contrary to Kant. 뭐와 반대되게. 칸트와 반대될 거야. 나는. 그럼 필자는 누구와 반대 입장이야? 칸트와 반대 입장이야. 나는 반대되게 some leisure, 어떤 결과들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necessary 동글. Before, 뭐 하기 전에 she is regarded morally good. 그를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도덕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말이야. 괜찮았죠? 자, 그럼 쌤 요거는 좀 잡고 갑시다. 칸트와 뭐 하다 그랬죠? 그럼 칸트의 견해 추론 가능 불가능? 가능.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 칸트는 뭐만 있으면 된다? 의도면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해되나? 끄덕 한번 보여줄까? 오늘 지문 요거 괜춘 오케이. 자, 40번까지 갑시다. 요거는 아까 거보단 좀 더 쉬워. 얘들아, 이거 봄노트 마지막 문장에 요약문 있나 확인 좀 해줘. 네,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자, 가봅시다.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이요. 자, 주제 뭡니까? 둘, 셋. 기능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의 의식.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선생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어떤 물체를 볼 거야. 자, 사과야. 이게 인간이 인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됐어요? 그러면 쟤를 뭐로 보는 거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지. 들어와? 그럼 눈으로 본 다음에 바로 인식하는 건가? 어딜 거치지? 뇌. 그래서 눈을 거쳐서 뇌를 거쳐서 인간은 해석을 해. 맞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면 물체가 눈으로 시각 정보가 인풋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그리고 그걸 뇌를 거쳐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사과 모양이다? 근데 얘를 빨간색으로 주지 않았고 약간 채도가 낮은 붉은 톤을 넣었어. 근데 사과 모양에 있는 붉은 톤이면 다른 물체에 있는 붉은 톤보다 똑같은 톤인데도 더 어떤 색깔로 인식해? 빨간색으로 인식해. 그럼 그 말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 사과는 무슨 색이고 빨간색이고 이건 내가 뭐 하는 거고 먹는 거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각 정보를 받아서 뇌를 거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물체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반영된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돼?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카메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카메라가 이 물체를 인식합니다. 똑같이 인풋. 맞죠? 근데 카메라가 해석을 하나요? 못하죠. 그럼 카메라는 인풋한 걸 그대로 뭐 할 뿐이야? 아웃풋 할 뿐이야. 자, 이 과정 이해돼 안 돼? 돼? 자, 그러면 인간의 인식과 카메라의 인식은 모두 다르다. O야 X야? X. O. 자, 이승우가 다르다 했다가 맞다고 했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인간의 인식과 카메라의 인식은 모두 다르다. O야 X야? X. X. 뭐는 똑같아. 인풋은 똑같아.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어. 그대로 뭐 하느냐? 아웃풋을 하느냐? 뭘 하느냐? 해석을 하느냐가 달라. 이 말 이해돼요? 좋아. 자, 그럼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문장부터. 비전이야. 비전. 보는 것. 즉 시각은요. 그냥 시각적 정보 처리를 다 비전이라고 받아. 들어요? 자, 이 비전은요. is influenced by our preconception about reality. 현실에 대한 우리의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선입견. 근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경험했던 지식,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preconception이야. 그쵸?
그러면은 네. 주관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선입견은? 선입견을 주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쌤, 첫 문장은요, 100% 주제입니다, 이거. 이제 다음 거, in viewing a scene, 내가 어떤 장면을 볼 거야. 그때 we establish, 자, 말을 조금 어렵게 하는데 들어봐요. 우리는 만들어요. 설립해요. 얘들아, 그냥 만들다는 make잖아. 그치? 근데 establish를 쓰는 건 좀 더 골대를 짱짱하게, 굉장히 힘이 있게, 기고를 탄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게 완전히 단단하게 설립이 되어 있어. 뭐가 단단하게 설립이 되어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희열학회가 존재해. 이거 뜻 뭐지? 위계 질서, 계급 구조, 즉 상하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일단 뒤에 붙여볼게요. 꾸며주는 거니까요. 그 무의식적인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건 reflect, show입니다. show.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뭘요? 우리의 기능적인 관계를 보여줘요. 그 물체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전적인 우선순위를, momentary, 어떤, 뭐라고 할까? 순간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사과 얘기를 계속 드는데, 사과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1번으로 떠오르는 게 뭐야? MBTI 차이도 있겠다. 1번 떠오르는 거 뭐야? 먹는 거. 여기서 약간 애플, 이런 거 떠오르면 조금 다른데,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사과는 주된 용도가 뭐다? 먹는 거다. 그 무슨 색이 신선하다? 빨간색이 신선하다. 자,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건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뭐가 있다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가 있다라는 뭐와 같아? 위계와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건아 듣고 있니? 여기서 무의식적인 위계라고 하는 말, 그건 우리의 기능적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말, 그건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선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말. 다 어떤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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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가 주제겠죠. 그치? 자, 이제 뒤에까지 가볼게. For example,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시 갑니다. 그럼 쌤 예시를 간다는 건 이 주제를 그대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물체를 볼 때 물체 있는 그대로를 봐요? 기능적 관계를 봐요? 기능적 관계. 그대로 봐요? 선입견을 반영해요? 선입견. 그대로 봐요? 위계 질서를 따져요? 위계 질서를 따져. 이렇게 같은 말이야. 자, when visualizing, visualize 하면 얘들아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리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머릿속에 해머를 한번 그려볼 거야. 마음의 눈으로 해머를 그려볼 거야. 어떻게 그릴 거야?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돼. 지금 해머? 해머? 그럼 나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 맞죠? 도르. 너무 좋아요, 도르. 자, 근데 혹시 그냥 이렇게 떠올린 친구 있어? 항공샷. 주먹도끼예요? 뭐야. 야, 이거 해머를 항공샷. 생각한 친구 있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크리에이티브한 친구 있어? 밑둥에서 말하는 거야. 짱이에요? 닥쳐. 네. 있어? 쓰라고 한 거야. 노 재미알, 노 재팬이라잖아. 노제. 됐어? 그럼 얘들아, 1번이 많아, 2번이 많아, 3번이 많아? 1번. 1번. 그럼 아가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망치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때릴 때 쓰는 거다? 그러려면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단단한 돌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밑에 뭐가 있어야 돼? 잡아야 되는? 막대. 그래서 내가 언제든 쥐고 쓸 수 있는 상태여야 돼. 왜? 망치는 이 닦을 때 쓰는 거야? 아니지. 뭐 할 때 쓰는 거거든. 박을 때 쓰는 거거든. 괜찮지? 자,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we tend to see it. 우린 그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요. in profile, 어떤 특징적으로 본다던가, 돌이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이런 특징으로 본다던가. 자, 중요한 말. at some other, 그리고 또 다른 때는 ready for use angle, 이거야. 자,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앵글이야. 쓸. 그럼 물체를 볼 때는 그 물체 그 자체가 중요해? 용도가 중요해? 용도. 그걸 뭐라고 해? 기능적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쌤 요 말이요. 이게 기능적 관계를 이렇게 풀어준 거구나. One would probably not visualize.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not 뭐 할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럼 쌤이 뒤에 나올 말 한번 맞춰볼래요. 어떻게 생각하진 않겠습니까? 생각해봐. 우리는 아까 뭐 할 준비가 된 상태? 쓸 준비가 된 상태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진 않을까? 기능이라는 말을 넣어서 생각해볼까? 고장난? 제 기능을 못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게 생각할까 없게 생각할까? 없게 생각하는 경우는 뭐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쌤 지금 우리가 묶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함축음에 물어보기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기능과 무관하게 라는 말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읽어보면 그 해머를 as seen from the top 어디서 봐? 위에서 봐. 자 무슨 샷? 항공샷 생각하자 이 말이야. So that 그 결과 the handle 우리가 이걸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뭐 되어 있어? 숨겨진 거지. 위에서 바라보니까 뭐에 의해서? 해머의 머리에 의해서 말이야. 됐어? 그럼 쌤 이거 숨겨져 버렸다는 건 잡고 써야 되는데 뭐와 무관해? 기능과 무관하게 모양만 떠올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괜찮죠? 다음 거. The functional relationship we have with object. 우리가 이런 물체와 가지고 있는 이런 무슨 관계요? 기능적 관계. 망치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돼? 때리는 손잡이가 있어야지. 사과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돼? 빨간색의 달콤한 사과겠지. 먹는 거니까 말이야. 자, 이런 물건이 기능적 관계는요. create visual expectation. 시각적인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예측은 객관적인 예측입니까? 주관적인 예측입니까? 선입견이 반영된 겁니까? 100% 객관적입니까? 선입견이 반영된. 그쵸? 그래서 쌤이 visual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게 불 빼서 야 건아야 노래 듣냐 이 새끼야. 팔 풀고. 선입견이 반영된 정신 차려. 예측이겠고. 그리고 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물체에 대한 기능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쌤 여기 지금 예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일반화시킨 문장 같아요? 일반화시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가는 거예요. 그치? 다음 거 that 그리고 그 시각적인 예측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명확하게 만들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돼. 그렇지 못하게 돼. 그렇지 못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to see like a camera 마치 모처럼 보는 능력이야.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을 interfere 와 북돋아줘 간섭하고 방해해. 방해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지? 아 그럼 쌤 이거 혹시 이해돼요? like a camera 카메라처럼 본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본다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 그럼 그걸 interfere 해 못해? 못하는 거야. 됐죠? 그럼 카메라처럼 인식한다는 건 뭔데? 이게 궁금할까봐 뒤에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 카메라 인식을 설명을 해줄 거야. 아 카메라 like the human eye 누구 눈과 마찬가지야. 사람 눈. 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눈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때만 얘기하는 거 맞나 보세요. 시각적 정보가 인풋되는 상태.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거야. 즉 사람은 뇌를 거친 상태야. 사람의 눈까지만 왔을 때야. 눈까지만 왔을 때야. 눈. 구분해. 맞지? 그때는 인간과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는 see only shape and color 모양과 색, 시각적 정보만 보거든요.
그리고 it, 이것은, 쌤 이때 it은 사람이에요? 카메라예요?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document, 동사로 쓰면 뜻이 뭐냐 이거? 기록하다야. 그럼 얘들아 다큐멘터리는 실화야? 가짜야? 실화. 그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야 세상을. 근데 객관적으로 해? 주관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그럼 뒤에 나오는 이 impartiall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객관적으로라는 뜻이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객관적 인식, impartially. 똑같은 단어다. 내려오시면서 through a lens that is similar to the eye. 우리의 눈과 뭐한? 비슷한 렌즈를 통해서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카메라와 인간의 눈에 무슨 점 얘기해 준 거야? 공통점 얘기해 준 거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차이점이랑 이제 뒤에서 좀 더 뒤집을 거야. 흐름 괜찮지? 카메라는 이렇게 인간의 눈과 유사해요. 하지만 when we, 자 이제 주어가 다시 바뀌었어. 누구야? 인간이지. 인간이 말이야. them, 그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럼 쌤 이때 them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가 찍어낸 사진들이니까 그냥 카메라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카메라가 찍어낸 결과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봐요. 카메라가 찍은 포토그래프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러면 are often surprising. 당연히죠. 놀라운 결과가 나와? 놀라워. 왜 그러겠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카메라가 찍은 거랑 뭐하니까?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그것들은요. 쌤이 이때 그것들도 카메라가 찍어낸 뭡니까?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은요. 자, 이 말 조금 어려워. 혼란스러운 디테일들을 인터프리트 뭐 하지 않거든. 해석하지 않거든. 사과하면 보통 무슨 색이어야지? 빨간색이어야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디테일이라고 보세요. 그거를 뭐 하지 않거든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뱉을 뿐이에요? 인풋대로 뱉을 뿐이거든요. 됐지? 뒤에 조금만 더. 쌤 여기 낫에다가 밑줄. 나데이. 벗에다가 밑줄. 벗빈 거야. 그럼 쌤 이런 말 들어가야지. 주어가 사진이니까 A 자리에는 뭐 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아요. B 자리에는 무슨 말 들어가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자, 이제 또 중요한 말 가볼게. 걔네들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그것들을 serve up, 공급할 뿐이야.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동대부고라고 하면 서술형이나 함축음이 객관식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자, mechanical indifference 뜻 뭡니까? 해석해보세요. 기계적인 무관심이야. 직역을 하면. 자, 그럼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뭐겠어?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맞아요. 이제 적어놓을게요. 쌤은 좀 안 쓸게요. 손목 때문에. 자, mechanical indifference 옆에다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주관적인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줌. 이걸 기계적인 뭐라고 표현해? 무관심. And because of their flatness. 그리고 그것들의 flatness, 평평함 때문에 이 말이야. 아, 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대열도 그럼 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진을 계속 말하는 거거든? 그럼 사진의 flatness도 무슨 의미일까요? 평평하게 나타내요? 그게 무슨 의미야? 있는 그대로. 풍부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조롭게 보여줘요. 이거랑 똑같아. 그럼 mechanical indifference랑 의미가 어때? 같아. 이런 맞지? 두 개 의미, 함축 의미 잡았어? 그 때문에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컬러나 쉐이프를 보여주긴 하는데 인간이 봤던 거야, 못 봤던 거야? 못 봤던 거. 그래서 unrecognizable 이란 단어가 나오죠. 누구는 인식 못했어? 인간은 인식을 못했어.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되는 거? 요약문 읽고 오늘 진도 수업 끝낼게요. 이거 이해되나 보십시오. 자, our visual perception, 우리 인간의 시각적 인식입니다. 야, 펜 놓으면 안 돼. 들어. is shaped.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shaped라는 단어 위에다 쓰세요. 난 안 쓸 거다. 써라. 얘는 첫 번째 문장에 있던 뭐랑 똑같냐? influenced랑 똑같은 단어야. shaped 뭐랑 똑같다고? influenced. 뭘 받다? 영향 받다. 자, 그럼 우리의 시각적 인식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뒤에 나올 말 맞춰봐.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물체와의 기능적 관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priority, 뭐 우선순위, 설립되어 있는 hierarchy, 뭐 위계질서. 그 말에 다 말해도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만들어져 있는 위계질서라고 표현한 거고, 이 위계질서는 based on 뭐를 근거로 할 거야? 물체의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괜찮지? 그 기능적 관계에 기반을 하는 설립된 히어라키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히어라키는 해석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말이죠. As they truly are.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야. As they truly are. 뭉쳐서 무슨 뜻? 있는 그대로야. 그럼 있는 그대로 물체를 보는 능력을 촉진시켜요? 방해시켜요? 방해. 바로 이게 unlike, 뭐와 같습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카메라는 mechanical indifference를 가지고요. 카메라는 flatness하게 표현을 해요. 카메라는 어떻게 보여주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소화가 됐어? 잘했어. 끝.